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거짓으로 112 신고하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 될까입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러한 거짓 신고 범죄는 이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구별됩니다. 거짓 신고는 경범죄, 즉 사소한 범죄로서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신고 후 경찰 공무원이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도 단지 거짓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경범죄 처벌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공무집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 무고 씨는 2022년 11월 17일 13시 35분경 112에 전화를 걸어 방금 전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신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즉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범행 장소가 이 무고시의 주거지여서 즉각적으로 피해자인 이 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으며, 범행 발생 시점이 신고 직전이었으므로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범인 수색을 하여 검거가 요구되는 신고였습니다. 이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 신고인 코드 1 신고로 판단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코드 1 신고는 112 순찰자, 직구대, 파출소 근무자 등은 소관 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해서는 안 되는 긴급한 신고입니다. 이와 같은 출동 지령에 따라 최초 신고 접수 후 4분 만인 13시 39분경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3시 40분경부터 14시 12분경까지 관할 경찰서 여성 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과 순찰자 총 6대 등이 출동하여 이 무고시의 진출을 청취하고 현장 주변 탐문 및 수색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이 무고씨는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은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 탐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무고와 112 거짓 신고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 씨를 무고와 주의적으로는 이계 공무집행 방해, 예비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수사기관이 이 무고씨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의 미심쩍은 부분을 자세히 묻고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자의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이 씨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쉽게 확인하였고, 경찰관들이 수행한 이 공무는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재반 증거가 있는지 수집 조사는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다른 신고 사건에 관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다른 지역에 치안 공백이 야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의적 공소사실 중 이계 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 즉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주의적 공소 사실 중 경찰관들로 하여금 2022년 11월 17일경부터 2023년 1월 9일경까지 이 무고가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현장 주변을 수색 탐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이 무고가 이계로서 경찰과로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중 주의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경찰관들이 허위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이 무고시의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가 규정한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야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수를 한 경우에 이정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이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였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이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이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입법한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